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아침 6시 10분입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고 봐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초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열심히 현장도 뛰고 있고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시간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제가 비교해보면 다른 어떤 방송보다도 외교안보 분야 또 이 국내 정치 중요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의 신뢰성을 믿어주시고 계속 좋은 구독자를 많이 확보해서 문정권이 정말 갈 때까지 가고 있는데요. 더 이상 나라를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리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 감시,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김정은이 조용히 산다 그랬는데 도발만 한다, 그리고 이 미국과 기싸움이 됐든 전략 싸움이 됐든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하는 정책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게 최근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한미 동맹을 그야말로 제대로 강화시키고 말로만이 아닌 외교적 행동과 조치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일제히 한 몸체가 돼가지고 김정은이를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의 말하자면 우리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데 가장 큰 우리의 정책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의 정책 목표 중에 하나는 북한을 민주화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해서. 그러나 그건 먼 장래의 목표이겠지만은 현실적인 두 번째 큰 목표 중에 하나에는 바로 인권 탄압을 막아내도록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돼요. 인권 압박에 있어서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는 오래전부터 북한 인권을 국제 이슈화 시키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과 인권 탄압을 억제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현 정권은 완전히 눈을 감고 있어요. 이 잘못된 현 정권의 대북한 인권 정책도 우리가 바로 잡아내는데 또 역량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 정권의 대북 정책, 전반적인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정말 그 뿌리채 완전히 뽑아가지고 제대로 나라의 정통성과 안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인권 탄압 정책 중에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물론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인권 향상 그리고 정말 먹고 살만한 그러한 경제 체제를 갖도록 체제 전환을 하게 해야 되죠. 즉 정권 교체를 추진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장기 목표예요. 그렇다면 더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어렵지만은 시급한 것 중에 하나는 공포정치, 처형정치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집권하자마자 장성택 그야말로 공개 처형에서 시작된 피의 숙청정치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지난 2년 전에 김정은이가 김영남이를 전격적으로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시켰죠. 이 암살, 이것도 공포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또 2, 3년이 지난 지금 은밀하게 다시 공포정치 피의 숙청이 재현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황병서 과거 군이 아니고 김정은 체제에서 제2인자였죠. 군의 제1인자죠. 총정치국장. 최용의 다음으로 실권의 실권을 갖고 누렸던 사람이 황병서예요. 심지어 황병서는 김정은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이가 70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보고를 하고 왕별 자수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가리고 보고하고 무릎 꿇고 보고하고 그야말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쉽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충성심이고 안 좋게 얘기하면 아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2인자적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최용해가 누렸던 2인자적 지위 못지않게 누렸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 황병서, 최용해 언젠가 다 제거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논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 논평 말씀드렸던 대로 최용해 결국은 처형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강등되어 가지고 혁명화 교육을 받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죠. 김영남 자리를 꿰차고 있어요. 그리고 황병서도 한동안 완전히 혁명화 교육을 받고 강등돼 가지고 그야말로 숙청 처형 직전까지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동아일보의 주성아 기자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은밀하게 숙청됐다, 처형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어떤 경로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가 됐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이제 오늘이 2020년 1월이니까요. 한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17년도 10월 12일입니다. 김정은이가 만경대 혁명학원에 방문을 했어요. 창립 7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만경혁명대학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혁명 자제들을 키워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체제를 밑받침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혁명 교육을 시키는 데입니다. 뭐냐면 항일 빨치산 유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1947년도에 만들어진 학원인데요. 지금도 북한 체제를 수호하다가 죽은 사람들 자식을 데려다가 핵심 간부로 키우는 말하자면 핵심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 학원을 찾으면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 딱 정해진 일들이 두어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 갔으니까 한번 둘러보겠죠. 그러면서 예술 공연을 관람하는 겁니다. 이 북한에서의 예술은 그야말로 사상 우상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또 체육 경기 또 보게 돼 있어요. 예술과 체육이 북한에서는 우상화 수단 매우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체육 경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당연히 황명서가 옆에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왜 체육 경기가 없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시에 황병서가 약간 당황해갖고 우물쭈물하다가 입을 가리면서 대답하기를 중앙당과 토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김정은이가 열이 붙여가지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중앙당이 너하고 토론은 되냐? 예, 이렇게 버럭 화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앙당은 김정은이의 지시를 하는 그야말로 북한 노동당의 핵심 뇌에 해당돼요. 여기서 토론하고 상의하고 이러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김정은이 하명사항을 그야말로 철저하게 집행하는 기관이 바로 중앙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당하고 협의하고 있다 이러니까 이게 김정은이가 얼마나 노발대발 난리가 났겠어요. 이게 2017년 10월 12일인데 바로 이 열받은 김정은이가 당에다가 검열을 시킵니다. 검열. 군 총정치국, 군의 총정치국이 군에서 사실상 군 총지휘기관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그런데 이 감찰 권한을 어디가 행사하느냐면 덧센 노동당 조직 지도부가 이런 검열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력기관에 대한. 그리고 모든 기관에 대한 검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조직 지도부인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김여정이가 조직 지도부에 입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여정이가 공식적으로 이제 후계자의 지위에 대비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지도부에서 검열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황병서가 제2인자였는데 타이틀이 한두 개뿐이 아니에요. 김정은이를 포함해서 딱 4명밖에 되지 않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를 꿰차고 있었어요. 총정치국장 하면서.
그 다음에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북한군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이런 것을 쭉 역임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은 실제적 제2인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2014년도 10월에는 우리 인천 아시아 경기할 때 김정은이 특명을 받고 전용기를 타고 특사 자격으로 서울에 왔어요. 그때 함께 데려온 게 누구냐? 최용해하고 김양건 노동당 통전부장입니다. 이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만경대 학원 방문할 때 잘못 걸려 들어가지고 체육 경기를 바르자면 보여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검열이 시작됩니까? 북한에서 검열 들어가면 다 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나겠어요? 김정은이가 검열하라는 얘기는 뭔가 잘못했으니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말이 명령이고 그게 법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당 총 정치국원들, 이 간부들에 대한 혁명화 교육이 시작됐어요. 당연히 황병서가 제일 대표로 센 혁명화 교육을 받았는데 이 받은 혁명화 교육 중에서는 중앙당 잡부 역할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 중앙당 잡부 역할은 북한에서는 하루 종일 그 중앙당 청사 군회를 빗자루로 쓸고 또 정원의 화초를 다듬는 그러한 잡일을 하는 것이 이 중앙당 잡부래요. 그런데 가장 황병서를 그야말로 힘들게 했던 구역적 이 혁명화 교육 내용은 바로 뭐냐? 출퇴근 시간에 중앙당 청사 정문에 서가지고요. 이 간부들한테 출퇴근하는 간부들한테 90도로 인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제2인자적 지위를 가졌던 황병서가 90도로 숙여하면서 인사하니 황병서가 참 죽을 말이겠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2017년 10월달, 11월달 얘기입니다. 예, 결국은. 그러고 나니 바로 그때 국정원에서 국회에 정보보고를 했는데 황병서가 당에 대한 불순한 태도 때문에 처벌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성아 기자가 보도하고 있는 황병서의 이 말로의 과정은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혁명화 교육을 받고 나서 다시 또 슬그머니 꺼내들었어요. 꺼내드는 게 2018년 2월입니다. 약 2년 전에 다시 나와가지고 당시 북한에서 발표한 직책이 노동당 제1부부장이었어요. 그래서 노동당 제1부부장만 얘기했지 어느 부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통일부에서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에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때 실제로는 황병서가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 복권했다고 합니다. 최영애도 혁명화 교육받고 복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황병서를 복권시켰어요. 김정은이의 공포정치의 행태를 보면 장성태까지 완전히 한 칼에 그냥 싹 처형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처형까지는 가지 않고 일단 왜냐하면 대내외 이목이 있잖아요. 장성택과 김정남 때문에 이 김정은에 대한 인권 포갑 정치 상징 국제사회 제1번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악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살짝 돌리는 것이 이제 혁명화 교육 과정을 긴 과정을 거쳤다가 다시 꺼내들었다가 처형해. 이게 하나의 새로운 패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마치 다 살린 것 같이 됐는데 작년 2월이죠.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회담의 실패로 끝난 이후에 또 슬그머니 조용히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작년 2019년도 5, 6월경에 황병서가 비밀리에 처형되었다. 즉 총살당했다는 것이죠. 누구랑 같이 총살당했냐? 김원홍 보위부 부장과 함께 처형됐다. 이것이 주성아 기자가 밝힌 황병서 운명의 말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화소에 갇혀있다. 아니면 평양 근교에 있는 노동자로 강등됐다. 등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지만은 최종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작년 5, 6월 달에 황병서, 김원웅 모두 비밀리에 처형되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김정은이가 아직도 공포정치를 중요한 통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달라진 것은
대내적인 이미지, 김정은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용조용하게 처형하고 있다. 은밀하게 처형하고 있다. 예. 그럼으로써 현재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 사실상 문을 닫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김정은에 대한 제재 완화의 국제사회에 대한 제재 완화, 이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체제 불만적 요소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정은 체제의 복병으로 살아남아 있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을 매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자력갱생.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경제 불만에서 나오는 체제 위험 요인, 그리고 김정은이가 전략 목표를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마치 자기가 핵을 포기할 것처럼 미국과 협상을 하면 미국이 제재를 풀어줄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안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통치행위, 이러한 김정은이의 대외 전략에 대한 불만, 특히 군부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군부의 불만과 김정은이 측근 또는 당, 정, 군,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의 김정은에 대한 불만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록 비밀리에 단행된 조치지만 처형 정치, 공포 정치를 다시 하고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자력갱생, 즉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렇게 해갖고 불만을 폭발하지 않게 관리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군과 군 등 이렇게 김정은이의 체제를 핵심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포 정치를 통해서 절대적 충성을 강요하는 양날개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통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김정은의 특성인데 이러한 김정은 정권을 도와주겠다고 신년사에서 그야말로 남북 협력 사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현 정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장 어제 미 국무부가 이러한 남북 협력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문재인 정권이 탈선하려고 하는 것을, 즉 트럼프 정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채찍을 하고 있다.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미의 큰 동맹의 틈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우리 애국 시민들이 철저히 뭉쳐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지역에 계신 지인분들께 많은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